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저녁 시간인데요. 전욱현의 안보 정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뉴스는요. 추미애 오늘 법사위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또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국정감사가 아니고요. 추미애 개인의 승질 보여주는 그런 세션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인성적으로 볼 때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반듯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정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을 갖다가 장관에 앉혔다. 이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수준. 그러니까 서민 이 단국대 의대 교수잖아요. 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 잘한 게 뭐냐 하면 고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서민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장관과 대한민국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의회 정치가 살아있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정부가 독재를 하려면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원칙의 기본이 뭐예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이런 장관을 갖다가 앉혀놓고 국회 답변을 하니까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얼마나 큰 뒷배가 또 버티고 있는지 얼마나 큰 약점을 다 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정권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자기네가 옛날 국정농단이라 했고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국정원장 3명을 다 영창에 보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도 되는데 국정원장 정보기관장을 1명도 아니고 3명을 모조리 동시에 집어넣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 마찬가지.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영창 보내는 대통령과 그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법원장까지도 사법농단 이름은 기가 막히게 잘 붙여요. 이거 정권 교체되니까 다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요렇게까지 무리하게 지금 검찰에서 추미애 봐주기 수사하고 있고 또 정권 실세들과 연결된 의혹을 받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들 지금 제대로 하나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해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옵티머스 라임 사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맨날 방송하다 보면요. 방송이기 때문에 점잖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논평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정말 추미애가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걸 보니까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 정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난 얘기지만 5번을 정말 광진 의뢰에 계신 분들 광진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 다음 선거 때는 정말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5번이나 국회의원 시켰다. 그 지역에 추미애를 뽑은 사람들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감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도요 그동안 추미애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답변할 때 또 이 법사위에서 질의 답변할 때 했던 거 똑같은 복사판이 아니고 더 악화된 복사판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제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추미애가 무슨 발언을 했나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소설을 쓰시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설도 장편 소설을 쓰시네. 이랬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이 부정청탁 의혹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카톡 문자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카톡 포렌식한 카톡 문자 나와서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몰랐는데 그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그거 보좌관한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님자까지 붙였는데 지원 장교님 님자까지 붙였는데 지시 같으면 왜 내가 님자까지를 붙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고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시면 저는요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계급이 한 단계 낮은 사람들한테도요 전부 다 거의 존칭해 줬습니다. 거의. 예. 다 집에 가면 가장이에요. 사회 밖으로 나가면은 대단한 사회인이고 대단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나이가 어리지 않은 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부하들한테도 저는 거의 90% 이상 제가 아주 막역한 사람 빼놓고는 님자 다 붙입니다.
지금 사회 나왔어도 후배들 10년, 20년 후배들도 주의에 따라서 다 님자 붙여줘요. 그런데 추미애 님자 붙었으니까 이건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가. 그리고 만약 지시면 지시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는데 지시 이행했습니다. 문자가 안 왔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좌관과 지휘관과의 차이에 따라서 지시 이행을 했다 안 했다는 말은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의 결정적 근거를 볼 수 없어요. 지금 본인이 법무장관 아니에요?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따져야죠. 법률적으로 추미애 아들이 휴가를, 병가를, 연가를 제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지고, 그야말로 지금 대법원에서 보면 부정청탁 김영란법을 보면 뭐 보직 하나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청탁으로 보잖아요. 옛날에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인간적인 이 관계에 의해서, 중국말로 관시가 중요하잖아요. 관시 차원에서 부탁한 것도 엄격히 부정청탁법에 다 걸리는 걸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이 병가 사후 승인은 탈령이다, 이거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시 이행 없다, 님자를 붙였다, 이래서 부정청탁이 아니다. 오늘도. 그리고 엄청 오늘 또 화를 많이 냈어요. 이 국회의원이 하도 열받으니까 장관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장관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지 않았다, 의원님도 대단하시다. 완전히 말싸움을 오늘 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나 된다, 이렇게 윤하영 의원이 또 따지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당 의원이 27번이나 윽박질렀겠죠, 이렇게 또 맞받아 쳤대요. 말도 잘해요. 이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저 같으면 이렇게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나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27번이나 윽박질렀겠죠. 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5번 했다? 한 번 할 자격도 없어요.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 이 행정부 대상으로 질의답변 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했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본래 그 싸움 말리는 사람이 더 미흡다고 그러잖아요. 김남국이가 또 끼었어요. 김남국이. 여러분들 김남국 아시죠? 예, 김남국이. 그 김남국이가 누굽니까? 아주 친추미애 인사잖아요. 반윤석열. 김남국이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나도 보좌관 얘기 기억 안 난다, 하나도. 지금 김남국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나이에 보좌관 얘기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되면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하십시오. 예, 자진 사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보좌관이 한 얘기까지 물론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법과 규정에 어긋난 의혹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되면 김남국이도 사표하고 나가세요. 예, 김남국이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방송에 이 논평할 때 보면 말도 잘해요. 김남국 의원도. 근데 요 추미애 건만 관련해서는 또 자기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제원 의원이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정책 질의는 하지 않고 추 장관 사건으로만 계속 정쟁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또 끼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도 안 묻는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냐 법무직원이냐, 이를 방해하는 건 방탄국감이다. 요렇게 또 윤한홍 의원이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과 장제원 의원 간에 이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반발하지 마라, 사과하라, 이렇게 날장판이 되는 바람에 또다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어디 나온 자리입니까?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다. 요즘 장마당,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장마당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장마당들 싸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 예. 그래서 더는 감사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국감이 또다시 중단이 됐다. 여러분들, 저도 기억해요. 카톡 문자 메시지, 예? 언제 주고받은 거 6월 14일 날하고 6월 21일 날 주고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오늘 국감에서 이 거짓말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추미애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은 게, 이제 여기서 거짓말하면 위중죄로 걸려들어요. 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것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참, 그러니 이런 국회의원들을 넣어놓고
우리가 봉급을 국민 세비를 받게 하고 배지는 버젓이 달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고 이런 국회의원들 다음 22대 선거 때 제발 국민들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요. 국회의원들 자질, 인성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 사건, 그 다음에 여당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는 불리한 것은 수사 중이라서 얘기할 수 없대요. 예. 그리고 엉뚱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또 한 번 드러났어요. 여당에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이 들어와서 개혁한 게 뭐예요?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공보 준칙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 최근에 지난번 9월 20일 날 압수수색이 통째로 기각된 일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또 여당 의원 신동근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70건이나 발부했는데 조국 수사 때는 70건이나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런 법원도 문제고 검찰의 부실 수사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현행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 기각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해서 재청구해서 발부를 받았다. 그리고 9월 29일 날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이 성신여대 나경원 의원 딸이 다녔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세 군데 압수수색인데 세 군데 다 통째로 다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병원하고 SOK 요 두 군데는 이미 받았고 그리고 성신여대 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지금 보안장을 하고 있다.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예, 이거는 쫙 다 읊었어요. 이거는 피의 사실 유포가 아니냐. 예. 그리고 여당한테 불리한 박원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의 아동범죄 여성조사부장에 대한 연루 가능성 이런 거를 야당에서 질문하니까 수사 중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안 해요. 옵티머스 이혁진이 왜 서울로 불러들이지 못하느냐? 범죄 인도 청구 상황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해서는 조약사항이라서 양국 간에 상의를 해야 되고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공문 사본을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있다. 이거요, 조약은 말이죠.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 정도 구체적인 범죄 행각 내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개인의 신상 정보를 다 노출하는 범죄 정보를 그 정도까지는 발표할 수 없겠지만 이 조약상으로 밝힐 수 없다. 이거는요, 핑계도 이거 조약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도대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외교상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이혁진이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물사업을 잘하고 있고 언론의 인터뷰에 다 응하고 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이혁진은 이번 이 옵티머스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범죄인으로 피소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 말이라고 이런 거를 답변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권 관계자들 실명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문건 당사자는 금감원 조사에 대비해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옵티머스 사건, 이게 다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문건에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 13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중앙지검의 반박 보도를 보고 알고 있다. 요렇게 싹 옹호해줘요. 이런 것이 전부 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다. 라고는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기정이가 5천만 원 받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강기정이 무죄라고 다시 한번 또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법정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요렇게 또 얘기해줘 갖고 추 장관이 본인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이거 수사 하나하나 뻔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이거 다 신동근이가 묻고 추미애가 대답한 거 아니에요? 야,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신동근은 예나 지금이나 일방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경원 본인을 괴롭힌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 사병이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사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유상범 의원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국민적 이게 의혹이 관련된 사항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쟁이로 몰아가지고 악성 댓글 문자 폭탄을 맞고 있어서 사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렇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은 한 젊은이의 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동부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한 걸로 안다. 그래서 제 아들과 관련한 사안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 제 아들 문제로 심력 끼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것으로 저희 답변을 가름하겠다. 말은 잘 만들어요. 말은. 아니 왜 엉뚱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할 때는 따로 있고 지금 물은 것은 젊은 그 현병장에게 사과라는 거거든요. 현병장 얘기는 끝까지 안 하잖아요. 현병장을 갖다가 이웃집 아저씨에 비유하고 오해와 억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를 테러해서 해야 되는데 특검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하지 않을 거고 특별수사본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추미애가 결재를 해야만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게 검찰개혁으로 나온 하나의 새로운 안이에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도 또 못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옵티머스 사건은 미리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는데 예방을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옵티머스에서 M&A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해덕 파더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한국거래소에서 작년 1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진정성을 받고 나서 이 진정서를 참조를 해갖고 심사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기업 정보검색, 등기부 등본 이런 걸 조사해서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해덕 파워웨이에 이 M&A를 한 회사가 바로 옵티머스인데 옵티머스의 경영진이 이 해덕 파워웨이의 경영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자산 운용사가 사실상 자기 소유 회사잖아요. 회사에다가 투자를 결정한 중대한 금융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대로만 전달했다면 옵티머스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바로 국민의힘에 있는 윤창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창현 의원이 이런 금융범죄 TF팀에 속해서 이런 거를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김재현 씨가 그 다음에 윤석호 변호사 이사가 작성한 문건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신문 보고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진술사항이 있다는 것도 정관계 로비 20여 명. 이것도 신문 보고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또 조서가 누락돼 있어요. 중요한 진술. 이런 것을 신문 보고서 알아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열받아갖고 수사 증언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요게 지난 10월 8일 날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지금 대검에서 법무부에 결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번 중앙지검의 수사팀 4명 증언과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이름까지 특정해가면서 건의를 했는데 요거를 그대로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요거까지 추미애가 사인은 안 하겠죠. 사인을 거부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올린 대로 윤석열 총장도 바보 아니잖아. 그대로 사인해서 줬으니까 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분.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나흘 만에 다시 윤 총장이 2차 지시를 했어요. 대폭 보강하라. 그래서 이성윤이가 네,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명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 4명, 2차로 또 몇 명이 더 증강이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는 옵티머스 사건은 나름대로 수사의 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1차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보강된 수사팀에 과연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 금융 전문 이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금융 전문으로 이 수사를 해본 특수부 출신들이 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에 가까운 그런 문제점을 수사로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요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가 진작부터 이 수사팀에서는 신속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다 묵살하다가 지금 이성윤이가 좀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추미애한테 배신감을 줄 수 있는 수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처럼 이성윤이가 계속 추미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를 해가고 모양새만 이 불나고 있는 여론을 반영하는 듯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계속 지워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꼭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